운명이 이어준 사랑. 30년 만의 재회가 불러온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아들의 결혼 상견례에서 30년 전 헤어진 전 남편과 마주친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운명의 고리까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운명의 아침. 부산 기장군 외곽, 낡은 빌라 2층. 이른 아침부터 한영숙 씨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혁이의 결혼을 앞두고 예비 사돈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오늘만큼은 흠잡히면 안 되는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영숙 씨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홀로 아들을 키워내며 강하게 살아왔지만 이런 자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걱정 마세요. 방에서 나온 준혁이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해운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아들이었죠. 키 180cm의 단정한 인상의 준혁이는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수빈이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어머니가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견례. 해운대 센텀시티의 고급 한정식집 청송원.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1인당 15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로 유명한 이곳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수빈이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165cm 정도의 키에 청순한 외모를 가진 수빈이는 부산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영숙 씨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참 고운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고, 예쁜 애가. 우리 준혁이가 복이 많네. 영숙 씨도 수빈이를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와 결혼한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수빈이의 부모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머, 이분이 준혁이 어머님이. 수빈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동숙? 너, 한영숙?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경상북도 청도에서 가난에 찌들어 살던 그 시절, 영숙 씨의 전 남편 최동수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수 씨는 지금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찬 모습이 30년 전 그 가난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빈이와 준혁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고요. 이 결혼 절대 안 돼. 우리 딸은 이런 집안에 못 보낸다. 동수 씨의 목소리가 방안을 찢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 박순 씨도 차가운 표정으로 영숙 씨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바로 그 여자구나.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순간 박순 씨가 물컵을 집어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영숙 씨의 새 정장을 적셨어요. 어머니. 준혁이가 놀라 외쳤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말이에요. 무너지는 세상. 그날 밤 기장군 빌라로 돌아온 모자. 집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수빈이 아버지와 어떤 사이세요?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준혁아, 사실은 긴 한숨을 내쉰 영숙 씨가 3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따로 있어. 최동수, 오늘 만난 그 사람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결혼했던 남편이었어.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수빈이는 너의 의붓 누나가 되는 거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미안하다, 준혁아. 내가 잘못했어.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영숙 씨가 방문을 열어보니 준혁이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수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희만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옷도 짐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절망적인 수색. 영숙 씨는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부산 전역을 뒤졌어요. 동래구, 사상구, 북구, 사하구. 아들이 갈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했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준혁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태종대까지. 아들이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걱정되어 바닷가까지 뒤졌습니다. 심지어 경남 밀양까지 가서 찾아봤어요. 준혁이가 대학 시절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밤 충청북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네. 어떤 환자요? 이준혁 씨와 김수빈 씨입니다. 모텔 화재 사고로 연기 중독 상태로 응급실에. 영숙 씨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생사의 갈림길.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청주로 달려간 영숙 씨. 3시간이 넘는 여행 시간이 마치 3년 같았어요. 청주성 모병원 응급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준혁이와 수빈이를 본 순간 영숙 씨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애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두 분이 함께 구조되었습니다. 연기 중독이 심한 상태라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아들 때문에 내 딸이 죽을 뻔했어. 최동수 씨가 달려와 영숙 씨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 아들이 내 딸을 깨워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여보, 그만해요. 박순 씨가 급하게 남편을 말렸지만 동수 씨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30년 전에도 그랬잖아. 당신은 항상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맞으니까요. 30년 전 그 이야기. 며칠 뒤 준혁이와 수빈이가 의식을 회복했지만 아직 상태가 불안정했어요. 의사는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영숙 씨와 동수 씨는 대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30년 만에 진짜 대화였습니다. 대구 중구의 허름한 카페 추억.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이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왜 날 떠난 거야, 영수가? 동수 씨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쌓인 원망이 스며 있었어요. 당신도 알잖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30년 전 청도.
영숙 씨와 동수 씨는 신혼부부였지만 가난했어요. 동수 씨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면서 빚이 3억 원까지 불어났거든요. 장태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지. 대신 나를 달라고 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을 버리고 당신이 무너질까봐 그랬어. 당신이 자살하려고 했잖아. 그날 밤에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태준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준혁이를 낳고 나서도 나를 잘 대해줬지. 하지만 난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 동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준혁이를 데리고 도망쳤어. 장태준한테도 미안했지만 난 당신만 사랑했거든. 바보야. 그때 나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당신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 아내가 다른 남자 돈으로 빚을 갚는다면 견딜 수 있었겠어?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영수가. 그때 내가 너무 무능했어. 내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게 내 잘못이야. 30년 만에 터진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나도 미안해, 동수야.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새로운 시작. 청주병원으로 돌아온 두 사람. 준혁이와 수빈이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어요. 동수 씨가 준혁이 병실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내가 내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어. 준혁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과거에 얽매여서 너희들을 힘들게 했어. 수빈이와 결혼해라. 네. 하지만 저희는 혈연관계 아니잖아.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사랑하는 사이잖니. 옆 병실의 수빈이도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어요. 아빠, 정말요? 수빈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고집이 세웠어. 준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수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아, 나랑 결혼해 줄래? 이번엔 정말로. 응, 응.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의료진들까지도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놀라운 운명의 진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준혁이가 동수 씨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사실 저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아들아? 저는 입양아입니다. 제 친아버지 이름은 김정우였어요. 동수 씨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정우 형님? 네, 아세요? 동수 씨의 기억이 3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청도 절벽에서 사고로 떨어져 죽어가던 친형 김정우.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동수야, 내 아들 부탁한다. 준혁이를. 내 아버지, 내 친형이었어. 준혁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희는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 운명이었구나.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어요. 아니,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죠. 30년 전 헤어진 형의 아들이 30년 후 자신의 사위가 되는 것.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완벽한 해피엔딩. 2023년 5월 20일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옆 웨딩홀 오션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준혁이와 수빈이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신부 수빈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신랑 준혁이는 네이비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례사의 선언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동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한다, 아들아. 아버님, 감사합니다. 박순 씨와 영숙 씨도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요. 나야말로. 수빈이 잘 부탁해, 동생아. 30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된 거예요. 웨딩홀에는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이 놀라운 사연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하객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3년, 진짜 완전한 가족. 2026년 봄 기장군에 새로 지은 2층 주택. 마당에서는 3살 된 손자 정호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정호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3명이나 되는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동수 할아버지, 영숙 할머니, 순이 할머니. 3명 모두 정호를 무척 사랑했어요. 우리 정호 참 똑똑하네. 할아버지, 비행기. 그래, 비행기 태워줄게. 동수 씨가 정호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영숙 씨와 순이 씨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봄날이네. 영숙 씨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언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준혁이와 수빈이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올 가을에 딸이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여보, 이름 뭐로 할까? 희망이는 어때? 우리에게 희망을 준 아이니까. 좋아, 정희망. 상처로 시작된 인연이 결국 사랑과 용서로 완성된 거예요. 때로는 가장 아픈 이별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이들의 이야기. 정말 운명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실제로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더욱 놀랍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운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